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9분경입니다. 휴일의 마지막 날인데 구독자분들께서는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새해에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데일리 업무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2025년 첫 번째 FOMC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사실상 시장은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 라고 거의 100%에 가까운 예상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이후에 파월의 연설에 더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파월의 연설의 결론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결정은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등을 종합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CME 패치 예상치 먼저 보시면 CME 패치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3월, 5월, 6월 FOMC가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월에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스에 의한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늘 파월이 했던 이야기라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FOMC에서 이번 금리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파월의 연설은 2025년의 시작 첫 연설인 만큼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매파적 발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제시함으로써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대체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과열은 완화되었으며 건실하다.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파월의 발언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적어지고 노동시장도 안정된 상태에서 미국 경제도 건실하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말은 즉슨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통화 정책을 속도 내어 진행할 필요가 없고 때가 되면 진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매달 발표되는 각각의 데이터, 지표들이 주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투자 시장에 더 영향을 그리고 변동성을 주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월의 연설 중에서 사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월은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며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었는데요. 암호화폐의 혁신의 억압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나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히 규제하면 설 자리가 있다라는 과거의 발언들은 결국에는 명확한 규제가 있다면 암호화폐의 혁신을 지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명확한 자기 소리를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규제가 명확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명확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하다면 은행의 암호화폐 접근을 지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우 의미 있는 리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워크스포트가 비트코인과 그리고 XRP를 처음으로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추후 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가로 비트코인과 XRP를 매수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기업과 기관의 XRP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인으로서 이는 XRP의 중장기적인 가격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딥시크가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변동성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딥시크가 XRP에 대해서 긍정적 가격 전망으로 화답을 했는데요. 딥시크에 의하면 XRP의 가격 단기 전망,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XRP가 3.508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 6에서 18개월 사이에는 CME 그룹의 XRP 선물 상품 출시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주요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XRP 가격이 $3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기 3에서 5년 사이에는 XRP가 300에서 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CBDC와의 통합, 그리고 미국 정부의 XRP 준비금 도입, 그리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의 대형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5년이면 2030년 정도까지인데요. 리플의 여정이 더 기대가 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상장사가 XRP를 투자했다는 소식, 그리고 추가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XRP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소식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전망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리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미국 내에서 입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계속된 응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의 공공연연한 적이죠. 게리 겐틀러가 MIT 경영대학원 교수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핀테크, 인공지능, 금융, 그리고 공공정책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나 업계에서는 분노를 금치 않고 있습니다. MIT가 게리 겐틀러와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그에게 다시 자리를 제안한 것인지 몰라도 제미니 공동창업자는 앞으로 이 학교의 졸업생은 채용하지 않을 것이며 여름 인턴 프로그램의 인턴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MIT 때의 발언과 SEC 수장으로 있을 때의 발언과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기회주의자적인 면을 굉장히 드러냈던 게리 겐틀러이기에 미래 인재를 교육해야 하는 임무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MIT로의 복귀론에 당황스럽게 짝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SEC 때 보여주었던 행보와 또 어떤 상반된 메시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할지 흥미롭기도 합니다. 게리 겐틀러는 그렇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출발이 건강하다는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현재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AUSD가 8개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미국 국채와 현금 예치를 통해서 107%를 초과해서 담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 정부 머니마켓, 현금 각각 1대1 정도의 비율로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미국 국채의 담보 보유 증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